자, 최악의 참사를 불러온 사고 원인과 관련해 아직 조사 중이고 단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은 사고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9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무안공항 근처에 새떼를 조심하라는 경보가 관제탑에서 항공기로 전달이 됩니다.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2분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교신 자료를 국토부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교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수집이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제사가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와 어떤 교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현재 관제사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사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라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현재 이 무안공항의 사고 당시 관제사를 불러서 관제사 면담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위한 지금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김포 분석센터에 3시경에 도착 예정인데 아마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3시쯤에는 김포 분석센터에 도착을 할 것이라고 2시 반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잉사, 이 항공사죠. 이 항공기의 이 제작사 등 미국 관계자들도 오늘 저녁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착륙 허가 뒤 불과 9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9분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9분을 조금 시간적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사고가 난 여객기가 그 태국 방콕을 출발한 게 현지 시각으로 29일 새벽 1시 반쯤입니다. 그래서 약 5시간 동안의 비행을 거쳐서 무안공항 인근에서 착륙을 준비를 합니다.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진 것은 오전 8시 54분쯤입니다. 그런데 그 3분 뒤에 사고 여객기에 조류 이동을 주의하라는 그런 경보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류 경보가 공유되고 불과 2분 만에 기장이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관제탑으로 보냅니다. 2분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그 조난 신호를 보내고 복행이라고 한다면은 착륙 지점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재이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행을 한다면 원래대로면은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예정됐던 그런 착륙 지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착륙해야 되는 곳의 반대 방향인 활주로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비행기 동체가 그대로 도로에 닿는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착륙 시도 3분 만인 오전 9시 3분에 공항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분 뒤에 조류 이동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불과 2분 뒤에 메이데이라는 조난 신호를 사고기에서 보냅니다. 실제 착륙 시도 전에 기체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다라는 이 공항 주변의 목격자의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공중에서 펑펑 2번 소리 내더만요. 그러더만 여기 와서 내리려다가 다시 어떻게 위로 올라가 2바퀴 차에 여기 내리다가 여기다 부닥 친 거예요. 자, 펑펑 목격자 얘기입니다. 펑펑 소리가 났고 그러니까 한 번 착륙을 시도했다가 이제 회항을 했다라는 지금 얘긴데요. 근데 왜 불과 2분 만에 메이데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교수님, 메이데이라는 게 조종사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 메이데이까지 조종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군에서 처음에 발달했다가 민간 항공이 생기면서 그것이 사용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적 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일방적인 방송을 하기도 하고 예. 상대방하고 교신을 할 적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펜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예. 그 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비행은 가능하나 앞으로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나에게 우선권을 좀 주도록 해다오. 라고 이제 선언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부터는 조종사인 내가 주도를 하겠다. 펜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 관제탑이나 예. 주변에 있는 항공기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상태를. 예. 네. 그냥 이른바 이제 경고나 주의를 더 얼럿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워닝이죠. 예. 그다음에가 이제 메이데이라는 그 다음 말을 단계가 사용하는데, 메이데이예요. 예, 거기는 좀 더 높은 단계죠. 예. 메이데이는 지금 현재 내 항공기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최우선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 착륙을 시키든 뭐 다른 비행장으로 보내든 뭐 하여튼 그런 선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구분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예. 메이데이 쪽으로 다 합쳐서 아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예. 메이데이로 그냥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자. 예. 이래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메이데이라는 말 자체는 그 옛날에 저 불어나 라틴어 계통에서 예. 나왔던 말이고 죄송한데요. 예. 메이데이가 세 대가 이 항공기에 몇 대 와서 부딪혔다고 바로 메이데이를 기장이 외치는 상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까? 세 대 부딪히면 바로 메이데이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언론이나 취재팀에게 휘말리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 한 소녀가 자기 부모들한테 그 문자를 보낼 때 예. 날개에 새가 끼어서 착륙을 못 한다더라 예. 라고 보낸 거 그것 때문에 저류 충돌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그 겁니다. 이제 기내 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저류 충돌이라는 것은 작은 새서부터 아주 큰 새까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그 날개나 뭐 기수 부분에 적당히 스크래치를 내고 마는 경우도 있고 예. 치명적인 충격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하얗게 뭔가가 떨어지는 장면은 포착이 됐어요. 예, 그러면 저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F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구조물들을 손상을 시켜서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구조물들의 파편이 뒤로 나오는 것. 그때 불꽃과 연기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러면 꼭 세 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러나 그 고도에서는 새 말고는 이물질이 있을 수가 없는데 혹시 사진에는 안 나오더라도 뭐 요즘 흔했던 드론이라든가 다른 물체가 있었을 수도 그 가능성을 추정. 예. 그건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예, 물론 세 대를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세 대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항공기 엔진 안에서 자체 고장으로 부분품이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회전 부위, 컴프레셔 날개라든가 팬의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돌해가지고 파손을 해가지고 연쇄 반응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항공기를 파손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기에는 세 대 충돌 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예. 그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분 동안에 지금 공교롭게도 2분 전에 세 대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했는데 2분 이후에 비행기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지금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저런 어떤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세 대 경고하고 세 대가 부딪혔기 때문에 세 대로 인해서 메이데이 선언을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그 합리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보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저 부분입니다. 2분 뒤에 메이드는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자, 엔진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엔진이 파손이 되든 안에 부품이 탈락이 돼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엔진이 파손이 되든 간에 엔진 파손은 일어날 수 있는 큰 두 가지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것을 인지했을 적에는 그쪽 엔진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가 항공기의 엔진 상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스로틀을 줄여보고 약간 움직여보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예. 진동이 생기는지 불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연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을 내가 소화기를 사용을 해서 불을 끌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엔진을 끄는 게 좋겠는가 안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예. 소화기를 사용해서 덮어 씌운 다음에 엔진을 끄고 나머지 엔진만 가지고서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조종 훈련할 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을 합니다.